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4일 밤 8시 40분입니다. 황당무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공병호, 신인균 등 한국의 자칭 우파 유튜브라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 하는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우파를 아주 조롱거리로 만들고 우파를 분열시키더니 이 사람들이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또 들러붙어 가지고 똑같은 방식의 부정이 미국에도 일어났다. 그래서 트럼프가 억울하게 낙선되었고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하는 이런 기상천외의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앞장선 사람들이 공병호, 신인균 등등등 이런 사람들인데, 이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삼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드니 파웰이라는 변호사였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에 속했다가 트럼프가 봐도 이건 너무하다 해가지고 변호인단에서 제외된 뒤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신인균, 공병호 같은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그 말을 받아와가지고 시드니 파웰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수많은 거짓말을 줄기차게 해왔는데, 그 시드니 파웰이 지금 매우 곤란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즉 시드니 파웰이 부정선거의 본산이라고 딱 집었던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명예훼손, 징벌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약 13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 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으로서는 정말 회사의 존망에 걸린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우선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이번 선거에서의 역할은 아주 정확했다,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는 것이 미국 정부기관의 판단입니다. 미국에도 사이버 안보청이라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이런 선거 부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기구가 있어요. 전문 부서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주에서 다 검사를 해보니까 부정이 하나도 없었다. 투개표 부정에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하나도 관계가 없다. 그리고 우고 차베스가 조작을 했다느니, 저 죽은 우고 차베스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작용을 해가지고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느니, 또는 중국이 사실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실소유주라느니, 중국 공산당이 조종하고 있다느니,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이 잘못하면 패가망신합니다, 이 시드니 파웰이.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정에 이제 변론서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서에 무슨 주장이 있느냐 하면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나의 부정선거 주장을 고지 곧대로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해놓고 이제 법정에 딱 서게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주장한 거는 그냥 주장이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서도 내가 주장한 것은 다 황당무계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리저너블한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맨정신가인 사람은 내 주장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명예훼손을 해가지고 손해 끼친 거 없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세상에 이런 변명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이 막 조롱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 건 맞는데 내 거짓말이 워낙 황당무계하니까 맨정신가인 사람은 내 거짓말을 믿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되죠. 공병호, 신인균 등등 한국의 음모론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시드니 파웰의 이야기에 들으면은 내가
내가 그렇게 쏟아부은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맨정신 가진 사람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믿었던 공병호, 신인규는 뭐가 됩니까? 비정상적인 사람, 리저너블한 사람이 아니다. 맨정신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 아닙니까? 비참하게 한국의 음모론자들, 시드니 파웰을 음모론의 스승처럼 모시면서 그 사람 한 말을 가지고 황당무계한, 기상천외한, 혹세무민하는 거짓말을 퍼뜨렸던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비참하게 버려지는 순간입니다. 비참하게 버려지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도 그동안에 미국 대선에 대해서 거짓말 한 데 대해서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저는 아직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을 거짓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제일 나쁜 사람이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좌익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줄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나쁜 짓입니다. 타락이죠. 만약 지식인이 그런 짓을 한다면은 그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웰 측 변호인은 어제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의견서는 총 90쪽 분량인데 각종 판례들을 소개하고 해당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파웰이 발표한 성명들의 정치적 문맥을 고려해보면 파웰이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참여한 재판에 대한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원고들은 이런 성명들을 황당한 비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여기서 원고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입니다. 원고들은 이런 주장이 본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가능한 일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발언들은 이런 식의 대접을 받았다. 이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주장 정도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입장에 힘을 싣는다. 바로 이 대목이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논리가 참 재밌습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시드니 파웰이 말한 그런 음모론적 주장은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는 걸 딱 가져와가지고 그래 맞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시드니 파웰이 한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맨정신 가진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요설이 있습니까? 어찌되었든 시드니 파웰이 자기 입으로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백한 셈이죠. 그런데 그걸 사실로 믿고 한 석 달 동안 이 대한민국의 우파, 주로 우파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바보로 만드는 거죠. 혼자만 바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웰을 따라가다가 공병호, 신인균도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그 두 사람이 퍼뜨린 음모론에 속아 넘어간 다수는 완전히 바보가 된 겁니다. 쉽게 이런 이야기죠. 내가 거짓말했다, 왜? 근데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 참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피터 마이어 공화당입니다. 미시간주 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냥 화가 날 뿐이다. 시드니 파웰이 수백만 표가 선거에서 도둑 맞았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오도하여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잃고 의회 습격 사건으로 5명이 죽었다. 이제 파웰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한심한 일이다.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도했느냐. 그 중에 상당수 시드니 파웰의 선동에 따라서 결국은 지난 1월 6일
의사당으로 쳐들어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해가 5명이 죽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병호, 신인균, 이 사람들이 시드니 파웰을 인용해가지고 다룬 기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양적으로 어마어마해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공병호 씨가 보도한 거 한번 볼까요? 공병호 씨가 완전히 이 시드니 파웰 신봉자입니다. 이런 동영상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11월 19일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미군에 의한 독일 서버 압수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정을 일거에 그동안의 의심을 해소시켜주는 결정적 한방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측은 서버 자료를 갖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미군에 의한 독일 서버 압수는 사실이라는 것을 시드니 파웰이 확인해 주었다. 이게 사실이다. 그동안 추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로 밝혀졌다 하는 게 공병호 씨의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황당무계한 낭설을 퍼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미군 특수부대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CIA 전산센터를 습격을 해가지고 압수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6명이 죽었다. 그 CIA 전산센터에 압수를 해보니까, 서버를 압수하니까 거기에 부정선거의 증거가 거기에 있었다. 이런 기상천외의 주장을 공병호 씨가 보도를 하고 시드니 파웰이 드디어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아니, 제가 공병호 씨를 문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 공인이에요.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어요. 미래통합당, 그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의 일부가 됐죠. 아니, 이런 사람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군 특수부대가 자기 나라도 아니고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에 있는 미국 CIA 지부를 습격해가지고 총격전을 벌였다 하면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날 세계 모든 언론의 머리 기사가 되고 미국과 독일은 서로 단교하고 야단이 났을 겁니다. CIA와 미 특수부대가 싸운다는 게 이게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파인 미군 특수부대와 바이든 편인 CIA가 총격전을 벌였다. 이걸 맨정신으로 이거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공병호 씨는 시드니 파웰이 그렇게 확인해 주었으니까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이 공병호 TV 제목과 신인균 TV 제목을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여러분들 아마 현기증이 날 겁니다. 현기증이. 아,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수가 있구나. 여기 공병호 씨 동영상에 제목이 시드니 파웰이 적혀 있는 기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작년 11월 21일 시드니 파웰 누가 엄청난 일을 집요하게 파헤치다. 11월 21일 시드니 파웰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되찾고야 말 것이다. 11월 21일 시드니 파웰 트럼프 팀 독일로부터 서부 압수 사실을 확인해 주다. 아이고, 여기 또 저를 욕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공병호 씨가 거짓말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화를 내요. 조갑제가 꼭 봐야 할 것들. 조갑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 11월 23일 시드니 파웰 큰 것이 터진다. 야, 11월 24일 시드니 파웰 해임 천만에. 11월 24일 시드니 파웰 때문에 벌벌 떠는 인간들. 이건 완전히 공병호 씨에게는 시드니 파웰이 이거 잔다르크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11월 25일 시드니 파웰 국민의 이름으로 11월 27일 파웰 조지아주 소송 드디어 나섰다. 나서서 어떻게 됐어요? 11월 28일 파웰 미시간 소송 진실 승리할 수 땡땡땡. 야, 이러면은 참 충격이 크겠습니다. 왜냐? 시드니 파웰이 내 말을 믿은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11월 30일 시드니 파웰 미시간 소송 확실히 압박하다.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시드니 파웰을 이렇게 숭배하는 사람이 공당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인균 씨는 자기 그동안에 이 황당무계한 기사들을, 동영상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려서 뭐 제목들은 많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제목들은 제가 뽑아놨는데 뭐 예컨대 뭐 하나 있던데 11월 24일 파웰 첫 번째 날아갈 주는 조지아다. 조지아주 지사의 실체, 미 민주당과 중국의 결탁, 파월이 등판한 이후 밝혀졌다. 즉 바이든과 중국이 결탁해가지고 부정선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드니 파웰이 그렇게 말하더란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정도면은 이제 이 음모론자들이 뭔가 자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제 사전투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2일, 4월 3일. 그러니까 또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전투표 하지 말면은 오세훈 떨어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사전투표에 많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60대 이상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반문재인인데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하고 싶은데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해행위죠. 그러면서 자칭 우파라고 그래요. 사실은 돈 안 받고 지금 민주당 선거운동 해주는 꼴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프락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 즉 한국에서 있었던 그 부정수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편 대표적인 사람이 공병호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소스 시드니 파웰이 시침이 딱 떼고 내가 주장했던 거 다 황당무계한 건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거 누가 믿었겠느냐. 그걸 믿었던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싹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시드니 파웰에게 비참하게 버려진 한국의 음모론자들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난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지식인 행세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음모론자들이 다 지식인 행세를 해왔어요. 그리고 애국자 행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괴물과 좌파라는 괴물과 싸우다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제일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 같이 괴물이 되면 안 된다. 같이 괴물이 되면 이길 수도 없고 이겨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1946년 2월에 소련 주재 미국 대리대사 조지 F. 캐넌이라는 사람이 롱 텔레그램이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소련의 행태에 대한 유명한 전문입니다. 이 전문이 대소봉쇄 정책을 만들어냈다고 일컬어집니다. 이 유명한 전문의 마지막 문장이 뭐냐? 우리가 소련과 싸우다가 소련을 닮아가면 안 된다.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공병호, 신인균 등 이 한국의 음모론자들, 그리고 이 음모론에 속아 넘어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좌익과 싸우다가 좌익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